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니 특강 네 번째 시간 방사성 원소의 두 얼굴 해서 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고 노출이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두 얼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스트론튬 이제 질량이 90짜리를 가지고 있는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이제 반감기가 28.9년, 뭐 28.8년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거의 어떻게 됩니까? 28.9년, 거의 30년에 가깝죠. 자,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질량이 줄어들면서 반감기를 거치는데 이게 그냥 질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끊임없이 유해한 방사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인체에 들어오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자, 그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하고 있죠. 그래서 90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환경오염이라든지 건강에 심각한 해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얘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얘들은 보통 누구의 성질과 똑같아요? 칼슘의 성질과 비슷하죠. 자, 그래서 칼슘 대신에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E 플러스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잔디라든지 건초에 있는 자, 요런 대신에 칼슘이 들어갈 수 있는 대신에 얘들이 스트론튬이 그 자리에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스트론튬은 칼슘과 함께 이제 우유 얘들이 뭘 먹습니까? 젖소가 잔디라 건초를 이렇게 먹죠.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어떻게 됩니까? 스트론튬이 칼슘이 들어가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유에 칼슘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스트론튬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 옮겨와서 이제 뼈에 축적이 되는데 뼈에 들어와 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감기가 거의 30년. 이 3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30년, 또 30년, 30년, 30년. 거의 인간의 수명에 다다를 정도로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배출이 되지 않고 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내뿜기 때문에 그 주변의 세포의 DNA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틀려 버려요. 그러면서 암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번 들어오면 배출되지도 않고 그리고 반감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몸의 방사선을 계속 노출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들이 DNA 변형을 일으켜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암세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또 유용하게 또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누가 나와 있냐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이제 요오드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인 131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요오드를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듐 아이오다이드단 요런 이제 형태의 얘들이 알약을 이제 보시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쓰냐?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제가 방사능 추적자라고 하는 어떻게 됩니까? 발견과 거기에 대한 사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음식이나 약을 통해 가지고 섭취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돌아다니는 어떻게 됩니까?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체 내에서 어떻게 흡수가 되고 이 물질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별하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아이오딘 질량이 131짜리인 아이오딘은 뭐냐면 얘들이 갑상선 질병의 어떻게 됩니까? 발견과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들이 환자가 그 앞에서 보인 그 알약을 섭취를 하게 되면 걔들이 빙글빙글 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갑상선에서 만들어내는 티록신은 요오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인체 내의 요오드가 어디로? 갑상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걔들이 이게 그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을 조금씩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됩니까? 쬐어가지고 그걸 이제 디텍터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겠죠. 그 방사선을. 그러면 우리가 이 갑상선이 부었다 또는 이제 정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갑상선 사진인데 얘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오딘 131이 이 갑상선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갑상선보다 얘가 훨씬 더 부어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의학 계열적으로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형태의 약을 우리가 통틀어서 조영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